이준석 비윤계를? 대표는 뭐 지금 당원 자격도 정지돼 있는 네.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면 선거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천하람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면 네.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활용하려면 네. 일종의 장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어떤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은 네. 저는 그거는 패착이라고 봐요. 그냥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용태 최고처럼 뭐 그 후원회 회장을 맡아준다든가 네.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곳에서 그냥 보여주기만 해야지. 왜냐하면 나타나면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는 건 또 싫어하거든. 특히 보수층은.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일주일만 이 시간만 기다렸어. 이슈가 많이 터져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짧게 보죠.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까 말까 출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얘기한 윤태곤 실장님이 얘기하시죠. 저도 일관되게 그럴 것 같았는데 뭐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이제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나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쭉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공식 선언하기 전부터 움직인다는 게 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만 있었지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럼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네? 그러면 출마 안 하는 쪽이었었던 거죠. 애초부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애초부터? 네.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를 잡는 기회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여튼 저는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출마 안 해도 실망. 불출마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뭔가 한번 내가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부딪혀서 꺾였다라기보다 처음부터 팔짱 끼고 있으면서 말만 이렇게 하는 조금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진정성? 그러니까 이 승부에 대한 진정성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진짜 실망한 게요. 정치인이 명분을 쫓아가야지 좀 힘들더라도 그래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멋있다. 저 사람 한번 도와주고 싶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땐 노무현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선공후사는 사라지고 선사후공만 지금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해서 안 나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정치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더 기대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마디만 보태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정치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꺾이는 과정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 사실 진짜 하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뭐 핍박? 어쨌든 핍박받고 해서 못했구나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어차피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정표도 없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차기 뭐 지도자라든지 뭐 당대표 깜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대표가 1등으로 나와요. 국민적인 기대감과 지지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 나가고 지지율 높고 그러면은 활동 공간이 없겠지만 조금 좀 국민적인 지도가 약해지면 유승민 대표로서는 활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이번에 나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유승민은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안 좋아지더라도 봐라 내 말 맞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 사람은 그런 노력을 했었지 하고 저는 평가가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김상현 평론가가 얘기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계속 궁금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를 어쨌든 지지하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지하는 당원들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 들어왔던 그 당원들. 그 당원들의 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과연 그 병력을 가지고 준수촌이 뭘 할 것인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뜻을 대행할 수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장 소장이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누군가가 나올 거다. 근데 천하람 나왔어요. 변호사가 계속 최고위원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을 때 고민 중입니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최고위원 나갈 거는 내가 반대를 할 텐데 당대표 나가면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온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한 20%는 되지 않겠냐.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좀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다. 그 빈 공간을 당신이 나가서 좀 대변을 해라. 그건 나는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네. 좀 삼자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유승민. 아니. 그러면? 천하람, 이준석, 뭐 김철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천하람 위원장 뭐 최고위원 출마시키는데 최고위원 당대표?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버전. 네. 왜냐면 유승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화요일 날 오전에 저 안 나가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대표로 좀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거다? 기획이죠. 기획? 네. 총 디렉팅은 준수톤? 네.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춘천갑 당협위원장의 전당대 당대표 출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은 바닥에 쏟아지면 그냥 땅으로 흡수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거를 보면은 이 그 표심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물이라면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그릇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거든요. 야 멋있는 표현이다. 외웠다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나오면 저기다가 내 표를 담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또 생겨나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출마다 도전이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진영을 구축하는 깃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영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쪽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이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 당원 자격도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면 선거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면 네.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활용하려면 일종의 장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어떤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은 저는 그거는 패착이라고 봐요. 그냥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용태 최고처럼 뭐 그 후원회 회장을 맡아준다든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곳에서 그냥 보여주기만 해야지. 왜냐하면 나타나면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는 건 또 싫어하거든. 특히 보수층은.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면서 발언을 하고 다니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보고요. 그냥 적당한 때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정도로 나 여기에 보증인이야. 내년 내가 여기에 어떤 하나의 가치 동지야.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에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김상희 평론가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뭐 누가 봐도 야 이준석 가까워가지고 나오고 뭐 뒤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굳이 자기가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싶다면 그걸 안 해도 다 아는데 굳이 거기다가 내가 진짜 밀고 뭐 그러고 이게 뭐 천하람이 나온 거야 이준석이 나온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역효과가 커지고 마케팅 포인트가 더 커질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득보다 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본인이 나옴으로 해서 저 의미 있다고 봐요. 조금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 한 달이나 전당대회 남았는데 뭐 김안 뭐 뻔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데 흥미 있어진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가 내세울 것이 자, 지금 퇴색돼 있지만은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뭐 황교안 유승민 뭐 다 합쳤잖아요. 김종인까지 합치고 이렇게 쭉 합치면서 젊고 새로운 피 대구 출신이 호남에 가서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설파하는 이 인물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는 저는 보수 정당하고 심지어 용산 뭐 전체 볼 때 맞아. 우리 이게 있었지. 이런 애 키워야지라는 걸 줄 수 있는데 충분히 여기서 이제 뭐 준스톤의 뭐 아바타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게 다 사라지고 그냥 이준석 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 윤핵관, 이준석 대 그렇죠. 용산.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이준석이 남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을 이야기한 건 좋은데 대통령을 피해 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냐. 되게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하람 변호사한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그렇구나. 근데 장 소장 아니, 충분히 이제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선거 기획에 탁월한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다닐 것 같아요. 다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머리가 좋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때도 자기 얼굴 싹 나오고 대선 때도 자기 얼굴 나왔. 자기가 나와야 돼. 이게 이성과 이 감성이 균형을 못 이룬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동연설회가 6번인가 7번인가 있는데 그 전날이나 이렇게 북콘서트 잡아가지고 지역에서 붐업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번째는 윤 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아바타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가 왜냐면은 김기현 의원도 처음에는 장애권의 아바타 아니야? 막 이랬다가 지금 그거에 발목 잡혀 있잖아요.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외연 확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렇다고 준스톤을 빼고 천하람 혼자서 홀로 서기는 지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율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젊은 당대표에 대한 거부감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원들에게. 또 천하람 되면은 또 대통령과 갈등 불러일으켜가지고 준석이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러한 거부감과 의심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역량과 깜을 보여줘야 돼요.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들러붙어서 지금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김기현 당대표 깜인가? 김기현 얼굴로 내세웠을 때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를 꽃다발 사건으로 역시 좀 깜은 아닌 것 같아 라는 확증을 줬단 말이에요. 꽃다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니요. 저는요. 당대표 깜이고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 역량을 본인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언제?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2021년 당대표 선거 때 갑자기 팍 올라간 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주호영, 나경원 완전히 그냥 진압해 버렸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괜찮네. 잘하네. 역량 있네. 그걸 첫 번째 TV 토론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남 PD 밖에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이 장소자, 장따자, 성철영 이 형이 천하람 대표 선거 대책의 고위 관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전혀 아니에요. 3자 회동이 아니라 4자 회동이 아니었을까요? 나 그런 느낌 막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대표 선거 전문가잖아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캠프 합류합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캠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살라고 거기다가 발을 들이밀어? 아니 사실은 추석 선물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공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천하람 캠프인데 아니 느낌이? 위하다. 제가 이제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전에 쓴 거잖아요. 거기에 챕터 하나가 전당대회 치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실에 있는 실무자들이 제 책에 그 챕터를 몇 번 숙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죠, 결정적으로. 그 책으로 이제 추석
추석 선물을 위한 긴 여정 네, 시작하겠다. 저보고 한 2권 더 달라고 그래서 금요일을 만나기로. 알겠습니다.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보세요. 준스톤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준스톤 측이 지금 천하람 당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허은하,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죠. 예상, 김용태 뭐 이렇게 있어요. 청년 최고위원쯤 뭐 이기인 뭐 성남시 의원 뭐 이렇게 네.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뭐 인터뷰하고 그러면 뭐 사적 대화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준스톤이 자기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의 힘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 열성 당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당원이다. 모집한 당원이 아니라. 그럼 그 당원들이 똘똘 뭉치면 이번에 어느 정도 일을 낼 수가 있어요. 차차 쏘고 태풍이에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당원들의 힘, 소위 말하는 준스톤의 병력의 힘이 어떨 것 같아요? 두 분? 뭐 아무도 모르죠. 아니,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보지. 내가 알면 물어보나. 이런 80만, 90만 당원에서 이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건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예컨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이준석이 올라간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보호 심리가 강력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데 분탕 치면 안 된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몰라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될까는 싶어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저는요, 이게 정치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에서 끝나야 돼. 이 좋은 것에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는 악마가 깃들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돈, 권력, 인기예요. 그래서 이게 악마가 있어서 저 악마를 좀 조심하면서 인기를 누려야지. 저 악마를 좀 조심하면서 권력을 누려야지. 저 악마를 좀 조심하면서 돈의 맛을 봐야지. 이러면은 성공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악마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악마가 사라졌다. 조심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악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이 악마가 된 거거든요. 악마가 빙의한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의 의미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면 대통령실의 인외관들의 좀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수를 지지했지만은 저게 너무하네라고 생각했던 사람 분들이 천하람 변호사 저런 사람이 있구나. 다시 한번 눈 돌려볼까? 관심 가져볼까? 그러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붙잡아두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퀴즈 하나 내드릴게. 어젯밤 준스톤 최근 SNS 보니까 선거는 차악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건 뭐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젯밤 거 보니까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됩니다. 1번 간제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장성철 소장이 묻겠습니다. 안철수. 자, 2번 하고제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김기현 의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 별로 안 좋아요. 좀 진중하게 이번에 나갔으면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많이 성찰하고 이렇게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 들어도 그런 느낌을 줘야 될 텐데 또 뭐 간제비 뭐 하고제비 이게 투트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별걸 다 얘기하네. 저 근데 진짜 관계자 아니에요 그쪽에. 근데 지금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어 지금. 그래? 수렁까지는 아닌데 관계자. 저는 뇌피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천하람 위원장은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길, 이러한 큰 틀 차원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장 소장의 전략입니까? 이준석의 얼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생각이야. 그리고 맞아요. 저도 이제 김나희 선배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가 공명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탁탁탁탁 하면 탁탁 이렇게 될 거다. 절대 아니고 오만한 최근에 이제 생각이라니까. 최근도 아니 수십 년의 이제 전략의 기본들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를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 되나 그렇게? 해보겠다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좀 아까 SNS에 올렸다는 말부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오만하게 간제비 들려요. 하고제비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조롱 비하가 섞여가지고 정치의 격을 너무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졸업할 때가 됐어요. 한참 뜰 때는 그렇게 떠도 되는데 30대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위 여당의 당 대표를 했잖아요. 위치로 보면 졸업할 때가 됐고. 끝났어요. 네. 4부에 가시죠. And now the young
전당대회 계속 해보겠습니다. 빅2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빨리 후보 두 번 부르세요. 그래. 네? 두 번. 김한. 예, 어쨌든. 근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네. 이거 보면 또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의 세계일보 의뢰로 26, 27일 1,006명 조사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만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 안철수 60.5, 김기현 37.1.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네. 왜요? 본인의 예상이랑 달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세계일보 조사랑 네. 다른 뭐 뉴시스 조사랑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해석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네. 전화 면접 조사 다르고 ARS 다르고 네. 그리고 뭐 인원 수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뭘 모르겠어요. 튄 건지. 일관되게 어?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많이 올라간 건 맞지 않아요? 이게 뭐 좀 그러- 튀었다 하더라도 네, 네, 그건 그래. 쭉 흐름을 보면 네. 네. 그렇죠 뭐. 근데 설 전 직전부터 해가지고 쭉 근데 올라갔다. 여론조사는 여러 군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한 군데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는 게 추세를? 맞고 네. 그리고 한 곳의 여론조사를 그 추세에 따라서 교차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할 때마다 거기에 또 성분이 달라지거든요. 그 안에 그 뭐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게 몇 명으로 조정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쭉 한 군데의 여론조사를 따라가면서 그 성분에 따라서 교차 분석을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윤태곤 실장 말대로 안철수 의원 쪽이 약간 상승세를 타는 거는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달리 봐야 될 거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여론조사와 당원의 여론조사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김기현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말 인지도가 전국구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기현 의원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당원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당내 이런 거를 이제 충성심을 좋아하니까 나일 거야. 라는 게 있고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당원들이 일반 지지자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야. 총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확장성이 누가 이길 거냐니까 더 안철수한테 강해. 라는 부분도 있어요.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고 이건 이런 투표를 안 해봤으니까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제가 조금 보는 포인트는 이런 게 있는데 설 전부터 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상승세잖아요. 김기현 의원 주춤거리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관관계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보합이었어요. 보합이요. 그러니까 이게 올랐을 때 떨어진다든지 떨어졌을 때 올랐다든지 이걸 보면은 상관관계가 보이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유지고 뭐 특별하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안이 올라가고 김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오늘 데일리안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번 조사와 다르게 안철수 의원이 대략 20%확 뛰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박빙으로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걸로 이기는 건 한데 그 지난번 격차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는 맞다. 근데 그것이 당원 표심과 같을까? 그런 참 생각이 있고요. 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환부 이거 듣는 것 같아요. 형 근데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예측하셨잖아요. 아니 왜냐면 압도적 당선. 작년에 압도적 당선. 아니 전 1차에서 아직도 50%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직도? 뭐냐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은 민심에서 계속 누구야 유승민 의원이 앞서갔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랑 뭐 민주당 후보랑 이렇게 양자 대결했을 때도 항상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지사 선거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몰고 가니까 당원에서 60% 이상 기문에 확 이기더라고요. 60%.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30%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거는 정권 초기였죠. 그러면 반윤 친윤 프레임이 명확했지. 그리고 그때는 정권 초기라 당연히 대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정권 초의 선거는 그 집권당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로도 충분히 승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윤핵관들과 대통령실 결사적이에요. 김기현 의원이 결사적이야? 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안 되면 자기네들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죽어요? 윤핵관들이죠. 윤핵관. 대통령실이 왜 죽어요? 네? 근데 윤핵관은 죽을지 몰라 대통령실이. 저는 왜 죽어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우리가- 적당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적당한 시기에 출구 전략을 쓸 수도 아니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관저에 사람이 안철수 부부를 불러서 식사를 한번 한다. 오 물타. 그거는 진짜 완전히 그러면은 자 누가 되든 상관이 요 얘기 없는 마저하고 거지. 들어볼게. 그거는 진짜 당 경선 개입이고 네. 그거는 이제 왜 개입이야? 오늘부터 등록이니까. 공정해지는 거지 왜 개입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결사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우리랑 호흡이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신임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걸 협조를 잘 안 할 것 같다. 대권 후보니까 자기 지분 생각할 것 같고 말 안 들을 것 같아. 결사적이라니까요. 아 윤핵관과 그래서 아직까지 김기현 의원 유리하다. 네. 어, 당원들 선거이기 때문에 네, 당원 선거 몰고 때문에. 갈 것 같아. 자 우리 아니 몰고 가는 거 맞아요. 맞고 어. 이게 사실은 그 한 80만 당원 정도 되면은요 투표율에 따라 몰고 갈 수 있는 것과 몰고 갈 수 없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붐업이 돼가지고 투표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분위기가 반전 분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뜬다. 그러면은 열성 지지자만 가서 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대통령실의 어떤 오더대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당원조사는 아니지만 당원들이 영향을 받게 하고 전당대회 분위기를 바꿔가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제갈 공명병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작용이 올 거야. 거꾸로 그 반응이 역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자 유승민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유승민 반윤이니까 너무하잖아. 뭐 나경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까지 임계치까지 왔어요. 여기도 한 번 더 안철수한테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봐요. 아 그냥 용산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하듯이 안철수 그럼요. 의원가 푸시를 못할 거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붐업이 되잖아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져요. 붐업이 되면. 네. 자 그러면 근데 하여튼 짧게.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라도 그런 반윤의 프레임을 씌워서 짓밟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하겠거니 아니면 해야 해 뭐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해서 이제 효과가 있을 거냐 저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면 좋 그러면 저 두 그러면은- 분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다. 윤타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가 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출렁거림이 있을 몰라요. 수는 있어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양태로 가긴 어렵다라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 전 들어가잖아요. 고 실수 덜해야 된다. 그렇지. 꽃다발처럼 그런 이제 자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볼 건데 이 세 분 중에서 실제 선거 제일 많이 뛰어본 사람은 장타짜잖아. 네. 이 꽃다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선거판에 어떻게 봐야 돼? 이 해프닝.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김기현 의원 쪽에요. 네. 그랬더니 네. 걔네들 해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네. 꽃다발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꽃다발 들고 네. 그 남진, 김영경 같이 사진 찍자니까 사진 찍었어요. 그걸 네. 올린 거예요. 네. 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김기현 후보의 SNS 상에서는 네. 남진, 김영경이 나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꽃다발도 네. 김영경 이렇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해놓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야 뭐 거기서 다 준비를 해줬고 같이 사진 찍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뭐 취해 있구나. 그쪽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 아니요? 예를 판사. 들어서 판사래. 그러니까 판사? 아니 네, 판사.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판사 출신의 친한 누가 일곱, 여덟 사람이겠지. 명이 모여가지고. 그쪽이라는 게 판사 그러니까 출신 변호사구나. 그쪽이 김명경 남진 측이 아니라 네. 본인 친한 사람인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측이지 그게 어떻게 그 측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게 뭐 두 분보다 후배지만은 그러네. 이런 건 제가 더 깊은 게 저는 이 당 저당 정부 다 해봤거든요. 그렇지. 그랬네. 뭐 호남영 이게 약간
조금 폄하된 발언일 수 있지만 영호남 정치인들의 조금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공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항상 본선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정치인들 보면 수도권이 좀 훌륭하다가 아니라 눈치하고 조심하는 본능은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근데 영호남 정치인들은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되게 경험이 있고 하신 분이지만 울산 다선이 전국 선거를 자기 전국도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라 대표 선거를 하는 건 처음인 거잖아요. 남의 선거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조금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긴 게 차라리 잘 됐지. 앞으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이거 빨리 꽃다발 사건? 겸손 모드로 돌아서서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SNS에 쓴 말들을 보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과 편안한 자리를 했다? 뭘 오래 알고 지내. 오랜만에 편안한 자리를 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격려를 해줬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NS 내용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부터 일단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인이 뭐 승인을 해줬다 그러더라도 일단 그 내용은 잘못된 건 맞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제일 웃긴 거는 윤상현 의원 같아요. 내 친구야. 내가 왜 네 친구야? 그러니까 아니 남진 내 친구야. 근데 형님이라 그랬죠. 이 정도 돼야 친한 겁니다. 저는 정말 친한 형님이에요.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남진 선생님이랑의 러브샷 사진 올렸는데 남진 선생님이 몰라 나는. 그거 아니요. 딱 이러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요거. 윤상현 의원 대단해. 윤상현 의원의 의문의 일패.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정이 얘기하기 전에. 김용우 전 의원하고 장지원 의원 전화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통화도 했겠지. 네. 통화를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는데 네, 누가 이제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찍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냥 장지원 의원이 뭐 그때 자기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김용우 의원 당신 그러지 마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김용우 의원은 장재현 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두 얘기를 다 했다. 또 서로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메인을 얘기하면서 그걸로 가기 위해서 저쪽에도 듣기 좋은 말을 조금 해주면서 양념식으로 해주면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양념이 메인으로 들려.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아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동의하는데 그 정치적 용인되는 것들이 약간 부풀리는 거라든지 취사 선택까지는 정치적 그렇지. 용인이 거기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장 두 사람의 말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라고 봐요. 한 얘기 맞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저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4명이 얘기한 게 누구를 지지한다 아니면 누구 편든다 그런 거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언에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여기 댓글에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댓글에 막 여기 모여가지고 막 안철수 지지하네 막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얘기를 저희들은 들려드리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김상회 평론가, 김탁자, 네. 요거 이게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 민주당 관계자가 내년 총선 공천할 때 공천 컷오프가 필요할 때 원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원 평가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내로는 안 부리죠. 뭐예요? 왜요? 아니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100% 당원으로 경선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민주정당이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인터뷰하는 민주당 의원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국민 여론조사가 뭐가 겁나서 당원 평가로만 해요. 네? 당원 평가로만 했을 때에 뭔가 내가 의도하는 다른 게 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성 의원들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노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지 아닌지 뭐 제가 결과까지는 신이 아닌 한 모르겠지만 일단 딱 느낌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좁히지? 넓혀야 되는데 이게 패착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상정이 되면 민주당에서 반란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재명 당대표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출구 전략이지 출구 전략.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 이 얘기한 거는. 누군지 모르겠지. 네. 이건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자랑해. 당원을 잘한다, 이게 잘한다, 당원 잘한다. 총투표를 올리려고 하는 게 결국 공천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고 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강한 방패막이를 네. 당원들로 해서 친다. 그럼 명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국회 앞에 가면 큰 플랜카드 뭐 붙어 있어요. 국회 다음에 뭐 1인 1표로 뭐 민주주의 앞당기장가 민주당에서 1당원 1표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로 이끌어내자. 이게 결국 이제 공천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립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그러면은 의원들은 반란 표는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 고민정 의원도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희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질문하면 어느 수준의 어느 답이 오겠다는 되게 예상이 가잖아요.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한테 체포동의안 부결 물어봤을 때 당연히 부결이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기 때문에. 근데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다. 그 상황은 봐야 한다. 저는 사실 고민정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 의원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동아일보 보도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결과가 반드시 부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 고민정 의원하고 톤이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과는 다르게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얼굴로 그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껴안고 가면서 총선을 치르는 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당원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차라리 이재명 없이 비대위로 가는 게 훨씬 낫겠네. 총선을 위해서는 그게 좋은 길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가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것 같아. 전략적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게 낫다. 거기다가 이제 방탄국회 뒤집어 씌우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분명히 그거는 지금 전략 짜주는 것 이게 같은데. 담론으로 정하고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 의원들이 약간 뭐 장난 반 진단 반 해가지고 그렇게 찍는 그럼 사람들이 예를 있거든요. 들면 국민의힘 의원 입장 체포동의안 가결됐어. 그러면은 민주당 비대위면 어떡하지?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고 방탄국회도 없어지면 우리는 내년에 총선 그게 모르치면 아주 이거라는 큰 거야? 반전이고 민주당의 큰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아까 윤태곤 실장이 말한 전략을 국민의힘은 사실은 쓰는 게 맞죠. 아까 제가 제갈공 공명병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 비슷해요. 역을 생각하고 역의 역을 생각하고 역의 역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제 딱 체포동의안 상정됐어요. 투표했어요. 그랬더니 부결했는데 한 250표 나와.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거 찬성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완전 역풍이지. 이거 뭐지? 그 아니야. 김 차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발언과 고민정 최고위원의 저 인터뷰. 저는 뭐 고민정 최고의 발언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왜냐하면 고민정 최고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행적이 좀 약간 일관되지 못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건 별로 저기를 안 하는데 박홍근 의원의 말은 정말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당원 당규에도 이게 정치 탄압이면은 기소 당해도 당 대표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정치 탄압인데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그리고 박홍근 의원 외의 의원들은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잖아요. 그게 과거 진술보다는 상당히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지점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그 대북송금 의혹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내의 어떤 세력 대결로 지금 내지는 어떤 주장주의로 이재명 당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것도 우회적으로 그것뿐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완벽한 출구 전략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당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 고민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이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당원 평가 반영 쪽으로 이거 가겠다. 이건 저도 굉장히 의원들의 불안감과 동요를 일으킬 만한 건이다 이렇게 봐요. 야 그러면은 친명 의원 비명 의원의 일종의 대립 충돌 이게 이제 이 체포동의안 처리 요때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에 비해서 복잡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국민의힘도 앞으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고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현역 낙선자들 이 있고 지난번에 공천 세게 이제 도전했던 차점 공천 낙선자들까지 웬만한 지역구 3대1, 4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은 아 우리 현역 의원이 비명이야? 그럼 나는 친명으로 가는 게 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김타짜, 저 윤타짜. 앞서 김타짜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이 대장동은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에 대북 송금 의혹 이게 터지면서 의원들이 조금 동요한다는 취지신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안 좋죠. 그러니까 대장동은 뭐 명분이 여기를 위해 가지고 다 했던 행정적인 조치에서 이랬던 거다라는 건데 이 쌍방울은 딱 그림이 좋지가 않잖아요. 조폭 출신의 흐릿한 사업가 그것도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압송돼 온 사람이 돈을 이렇게 썼다라는 그냥 이 이미지 자체가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거기는 뭐 유수의 언론사 기자에다가 변호사였는데 그냥 뭐 더 안 좋은 쪽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1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증언들이 김성태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상당히 깊은 수준으로 연루됐다라는 것도 대북 사업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기문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잖아요. 이하영 부지사는 어쨌든 공식적인 경기도 부지사였던 아니 거죠. 봐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불법 송금했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 특검했었죠. 특검하고 몇몇 감옥 갔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사법적인 것도 사법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와요. 똑같은 김상희 거죠. 평론가님. 전화와. 알겠습니다. 잘리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